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 사연 라디오를 자주 듣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기만 하던 저에게도 기막힌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군대에 다녀온 복학생인 남편을 만나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도 없고 강강약약, 강한 사람에겐 강하고 약한 사람에겐 약한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도 잘 도와 평판도 좋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다쳐 잠시 회사를 나가지 못했을 때 전화 받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리고 무조건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으니 남편은 좋은 가장이자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항상 남편은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은 다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으로 된 거니 감사하며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람에겐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 말에는 100번 동의하고요.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신의와 의리를 지키고 산 지 어언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어른스러웠고 배울 점이 많았으며 남편을 만날수록 그 생각은 더욱 커져갔기에 연애 때부터 결혼 이후로도 이런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신 남편의 부모님께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부모님께 잘했고 제 친정 부모님께는 더 잘했죠. 저희 집은 아들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적적하시겠다며 친아들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셨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첫 만남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가득 차려두시고 절 반겨주셨어요. 시부모님 모두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첫 만남 이후로 남편을 통해 어서 결혼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죠. 저와 남편은 사이가 아주 좋았고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아주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결혼식 이후로도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 신혼집을 구했기 때문에 자주 뵙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를 위해 반찬도 한아름씩 만들어주시기도 하셨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는데 아주버님도 저에게 아주 잘해주셨어요. 늘 필요한 건 없는지 물으시고 첫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정말 친오빠처럼 챙겨주셨죠.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회사를 쉬는 날엔 같이 낚시를 간다거나 친정 경조사에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줬고요. 시댁은 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서히 깨져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한창 몸조리를 하는 중에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며 한 여성분을 데려왔어요. 노총각이었던 아주버님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말에 집안이 경사 분위기였죠. 제가 그분을 직접 뵌 건 상견례 때였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인사를 한 형님과 형님의 부모님은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분들이셨어요. 첫 인상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에 범상치 않은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후에 남편에게 슬쩍 물어보니 아버지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에 어머니는 건물주라고 하더라고요. 금싸라기 땅에 건물 몇 채가 있고 형님 되실 분은 어릴 때 사업을 시작하셔서 성공한 분이라고 했어요. 아마 증여받은 재산도 있겠죠. 처음 뵀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고 굉장히 유복하신 분이 평범한 자영업자인 아주버님과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전 시댁에 대한 좋은 인상만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버님이 저를 잘 챙겨주셨었기 때문에 그냥 남녀가 만나 잘 맞아 결혼하나 보다 라고만 생각한 거였거든요. 상견례 후 아주버님의 결혼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TV에서 몇 번 본 듯한 대단한 인사들도 참석을 하고 식장부터 뷔페까지 돈이 안 들어간 곳이 없겠더라고요. 일반적인 직장인 부부인 저와 남편은
생각도 못할 정도의 화려한 결혼이었습니다. 신부 측이 굉장히 화려하고 하객 수도 대단해서 저희 시댁 쪽이 상대적으로 비어 보이지 않을까 했던 우려도 잠시, 식장에 도착하니 아주버님 측도 하객들이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인사하는 것을 들어보니 무슨 사업을 하다 만난 사장님부터 회장님까지 아주버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 수완이 대단한 분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서로 입이 떡 벌어져 그렇게 결혼식을 마친 것 같아요. 가족 결혼식 때에는 형제들이 바쁘기 마련인데 형님이 고용한 도우미들 덕분에 저희 부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축하만 하면 되는 자리였어요. 결혼식 이후 아주버님 부부를 처음 뵌 건 결혼식을 마치고 곧장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신 아주버님 부부가 귀국한 이후였어요. 저희는 귀국하자마자 양가에 들려 인사를 드렸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여독을 푼다며 일주일 정도 후에 인사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많은 불만을 저에게 표시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아니 어떻게 신혼여행도 다녀온 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인사를 온다니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가?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유 어머니 속상하신 건 알지만 두 분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힘들게 결혼식하고 바로 여행도 다녀오셨으니 몸이 많이 지치기도 하시겠죠.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애교를 부리며 어머니를 달래드렸죠. 사실 저도 일주일은 조금 늦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주버님 부부가 시댁 어른들에게 밉보이는 것도 원치 않았기에 나름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댁으로 방문하셨어요. 저는 형님을 결혼식 이전에도 한 번 뵌 게 다였기 때문에 얼굴을 뵙고 인사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시댁에 도착해 어머니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시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문을 열어드리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형님 뒤로 두 명의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양손에 쇼핑백이 가득 들려져 있었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집에 들어오시고 이어서 짐을 든 두 명이 집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형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쇼핑백을 두시고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앞치마를 둘러매고 두 분을 반기러 나오신 시어머니는 더 놀라셨습니다. 두 분보다 그 뒤에 놓여있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선물 꾸러미를 보고요. 브랜드와 명품에 관심이 전혀 없는 저도 알고 있는 브랜드명이 질비한 쇼핑백들을 옆에 두고 밥을 먹으려니 밥이 잘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누가 봐도 주려고 가져온 건 재력이 상당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저게 다 얼마야? 라는 생각으로 밥을 먹고 나니 어머니가 과일을 내오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제가 깎으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큰아기가 깎아보지 그러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형님은 너무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향해 제가 과일을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서요. 항상 기철씨가 깎아줬는데 자기가 깎어. 어머니 음식 하시느라 고생하셔서 힘드신가 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편이 항상 과일을 깎아주지만 시댁에서는 남편 체면 때문에 제가 깎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좋은 분들이시긴 해도 가부장적인 분들이라 자기 아들 집안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화를 내실 게 분명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시댁에서는 내가, 친정에서는 남편이 하는 걸로 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발언에 놀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 옆에 앉아 계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나마 당황하지 않은 게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처음 인사드리러 온 건데 자기가 깎아주신 과일 드시고 싶은가 보지. 한번 깎아봐. 자기는 이것도 잘할 거야. 라고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말씀하시자 형님은 난 과일도 별로 안 먹고 싶고 잘 깎지도 못해.
내가 깎으면 과일이 다 물러 터지고 빨리 먹지도 못할걸.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이 깎아서 알아서 먹는 게 낫겠다. 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형님을 보고 더 놀랐죠. 형님의 모든 발언이 저에겐 폭탄 발언이었으니까요. 자리를 옮기는 형님 뒤로 어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한 소리 하시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중재를 하려고 어머니를 부르려 했죠. 어머니라고 입이 다 떨어지지도 않았을 때 형님은 가지고 오신 쇼핑백을 각각 한 손에 들고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얼떨떨하게 쇼핑백을 품에 안으신 시어머니는 화를 내려고 했던 것이 민망하셨는지 곧장 입을 다무시고 멍한 표정으로 형님을 쳐다보셨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두 분 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이지? 싶은 표정이셨죠. 두 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자 형님은 이어서 저와 남편에게도 각각 선물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첫째 선물까지요. 여행지에서는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오늘 오는 길에 백화점 다녀왔어요. 라며 말씀하신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여행지에선 가족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려고 보니 빈손으로 가기 뭐해 부랴부랴 백화점에서 뭐 좀 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날 형님이 하신 말씀에 형님이 안 입고 보였던 거죠. 떨떠름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바라만 보고 있으니 형님은 어서 뜯어보라며 재촉하셨어요. 멍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대신해 아주버님이 손수 쇼핑백을 열어주시니 아주 대단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의 쇼핑백에는 누가 봐도 알만한 고급 브랜드의 가방이, 시아버지 쇼핑백에서는 가을 외투가, 남편의 쇼핑백에서는 번쩍번쩍한 시계가 나왔어요. 예물로 시아버지에게는 시계를 해드렸는데 제 남편에게는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서 준비했다면서요. 저도 흘끗 본 가방 가격에서 헉소리가 나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아이 선물은 백화점 상품권 200만 원이었어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고 저희 아이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 돈으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표정은 쇼핑백이 열리는 순간 사르르 녹아 있었습니다. 언제 화가 나셨냐는 듯이 해맑게 웃으며 뭘 이런 걸 사왔냐 며 덕담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저나 남편은 놀랐지만 이런 비싼 선물은 처음이라 마냥 좋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일을 사이에 둔 형님과 시어머니의 기싸움은 형님의 선물 공세로 쉽게 정리가 되었지요.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자리가 정리되고 집으로 돌아갔죠. 좋은 선물을 받긴 했지만 남편이나 저나 가격대가 너무 부담이 되어 한 번도 밖에 착용하고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는 직업인데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나 가방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했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편하게 막 들고 다니는 가방을 쓰게 되지 명품 가방은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받은 선물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명절이 되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들어온 후 첫 명절이라 들뜬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죠. 저와 남편은 공평하게 시댁과 친정에서 머무는데 그 해는 시댁에 먼저 가는 해였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날 회사를 마치고 새벽까지 전을 준비해서 일찌감치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미 아주버님 부부는 도착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준비를 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형님이 음식을 잘 못 드셨습니다. 왜인가 싶어 물어보니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다더라고요. 젓가락질도 깨작깨작거리고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였는데 전 외에 모든 음식을 하신 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못 먹겠다고 하는 형님을 보니 화가 불쑥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반응이 너무 의외였어요. 어머니가 어머, 입에 안 맞니? 그런 말을 하지. 다음부터는 큰 아가가 좋아하는 걸로 먹자. 너무 입에 안 맞으면 밖에 나가서 먹고 올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머님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절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서글서글하게 넘어가시다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묵묵하게 식사를 하실 뿐이었어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상함을 느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저 TV랑 냉장고는 처음 보는 거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집을 둘러봤죠. TV와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집에 처음 보는 가구나 물건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형님이 집 가전이나 가구, 오래된 것들을 바꿔줬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처음에 내 아내가 우리 집 와서 집안일 해본 적 없다 하니까 면박 주고 잔소리했던 분들이 가전 바꿔주고 가구 바꿔준다고 아무 말 안 하네? 라고 이야기하곤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홀로 식사를 마친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 밖으로 나왔죠. 화가 나 보이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느냐고 물으니 그동안 당신이 우리 집 와서 집안일 할 때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막으셨던 그 가부장적인 분들이 돈 많은 며느리 들어왔다고 당신이랑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졌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지요.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의 생신이 있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미리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식된 도리로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먼저 연락드렸죠. 어머니께 아버님 생신을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보니 생신 전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자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남편이 왜 연락을 했느냐며 타박했지만 군말 않고 따라오더라고요. 일요일 시댁에 도착한 저는 어색한 공기를 풀어보고자 시부모님께 애교도 부려가며 노력했는데 남편은 불만 있다는 것을 대놓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조용히 불러 당신이 화가 아직 안 풀린 건 알겠는데 내일 아버님 생신이니까 자기가 이번에만 양보하자 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남편은 일단 자기가 하는 거 두고 봐 달라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남편의 냉랭한 분위기에 저의 노력도 소용 없어지자 체념하고 시댁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주버님 부부가 오셨어요. 무거운 분위기에 생신상을 먹고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본 시아버지의 구두가 낡아 보여 새로 산 정장 구두였죠. 아주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심혈을 기울여 고른 선물이었어요. 아버님이 고맙다고 선물을 받으신 후 곧장 형님이 선물을 꺼내시더라고요. 현금이었습니다. 두둑한 현금 다발을 눈앞에서 보니 저게 다 얼만지 감이 안 올 정도였어요. 못해도 200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뒷전으로 하시고 신난 표정으로 현금을 세고 계신 아버님을 보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뭔가 감정이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선물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부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형님만 챙기시고 저는 완전 뒷전이었거든요. 형님이 아이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저희 아이도 친정에 맡겨두고 오라고까지 하시면서요. 그동안의 감사한 감정과 행복했던 일들 때문에 여태껏 참고 있었는데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누군가 톡 하고 건들면 펑 하고 터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부부 빼고 유쾌한 시댁 분위기 속에서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형, 요즘 사업 크게 벌인다며? 라고 말을 꺼냈어요. 아주버님은 왠지 눈치를 보는 듯이 하던 일이 잘 돼서 그렇지 뭐. 라고 말을 마무리하는 듯 했고요. 남편은 처음 듣는 날카로운 말투로 나는 형 일이 그렇게 잘 되는 줄도 몰랐는데 어디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된 거야? 내가 모르는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 있었어? 라고 물었죠. 어쩐지 따져 묻는 말투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했어요. 뭔가 불편하다는 듯이 상황을 얼버무리는 아주버님과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함께 불안해하는 시부모님,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형님의 모습까지 이거 뭔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 이제 와서 묻는 게 좀 웃기긴 하는데 형 결혼식에 온 그 친하다던 동네 친구는 누구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도 아주버님은 눈치를 보며 말을 돌리기 바빴지만 남편은 굴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때 못 보던 사람 되게 많더라. 그렇게 친하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줘? 그리고
형 식당 운영하던 거 아니야? 식당 하나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하는 지인들이 필요한가? 관련 없는 분야 사람도 많던데 라고 몰아붙일 뿐이었죠.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형님과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아주버님과 시부모님. 저 혼자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하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중 기철씨 나와봐 라며 형님이 아주버님을 데리고 나가셨어요. 두 분이 문을 닫고 나가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너는 뭘 알면 조용히 하고 네 형 앞길이나 도와줄 것이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물어 라면서요. 후에 남편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된 거지만 그날 결혼식에 온 사람들은 실제 지인도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도 아닌 하객 알바였습니다. 형님 집안에 비해 꿀릴 것 같으니 있어 보이는 척하려고 사람을 쓴 거였어요.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몰랐냐고 물으니 자신에게 물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할 게 뻔해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씩씩거리시니 이번엔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장남이 큰일 하겠다고 나서서 돈 많은 마누라까지 척척 얻어왔는데 넌 뭐냐? 키워준 부모 앞에서 기분 나쁜 티나 내고 이 얄궂은 선물은 또 뭐고?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신고 다니라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드린 신발이 담긴 박스를 발로 툭툭 걷어차시면서요. 아까부터 팽팽하게 커져 있던 제 안의 감정이 펑 하고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벌떡 일어나 시아버지 발치에 있는 신발 박스를 들며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셨던 기억으로 저 정말 열심히 효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이랑 결혼하시고 나서부터 제가 시댁 올 때마다 제 손에 뭐 들려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비싼 거 아니면 대놓고 실망하시고 저희 아이도 형님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떼놓고 오라고 하시질 않나. 그리고 매달 들여왔던 용돈도 부족하다고 싫은 소리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한테 내가 그 정도도 요구 못해? 라고 소리 지르셨지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저한테 꼬질꼬질하게 다니지 말고 형님처럼 다니라고 하실 때 옷 한 벌이라도 사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용돈 쓰라고 한 푼이라도 주신 적은 있으시고요? 제가 반찬이라도 해다 드리면 형님이 사다주는 백화점 반찬에 익숙해져서 이런 건 이제 못 먹겠다고 돌려보내신 적이 몇 번이신지 아세요? 라고 그동안 쌓인 것들을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챙겨다 드리라던 것들도 요즘 이런 거 누가 먹냐며 이젠 입이 고급이라 이런 건 못 먹겠다고 주실 거면 확실히 좋은 걸로 주셔야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직도 기억해요. 라고도 말하고요. 사연의 모든 내용을 적지는 못하지만 형님이 오신 이후로 제가 그동안 챙겨드렸던 모든 것들에 입이 고급이라 이런 건 너무 저렴해서 라고 딴지를 걸기 시작하셨거든요. 남편은 이런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알지 못했는지 크게 놀라며 그깟 돈이 뭐라고 사람 정성도 무시하고 그동안 해드린 것들도 하찮은 것들 취급하시니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돈 많은 며느리랑 사기 결혼한 아들 끼고 잘 사세요. 그 자랑스러운 장남이 얼마나 성공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하곤 절 데리곤 나왔어요. 쏟아지는 눈물을 겨우 참으며 밖으로 나가니 비상구 쪽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이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은 나가는 저희 부부를 보고는 곧장 다가와 이런 상황은 대강 알겠는데 일단 내가 기철 씨랑 결혼했으니 책임은 내가 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너무 오지랖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곧바로 그리고 있는 사람이 돈 쓴다고 그거 너무 안 이꼽게 보지 마요. 다 있는 만큼 쓰는 건데 내가 못 가졌다고 옹졸하게 구는 거 그거 질투고 피해의식이야. 라는 말을 끝으로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졸지에 저와 남편은 돈 많은 형님과 결혼해 덕분 아주버님에게 질투가 나 부부 사이를 이간질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은 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시댁에 뛰쳐들어가 뒤집어 엎겠다는 제 얘기에 남편은 다시는 시댁 사람들 안 보게 해준다며 저를 진정시켰죠. 남편도 돈 하나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보고 가족들에게 많은 실망을 했고요. 그렇게 다정하던 시부모님이
돈 앞에서 한순간에 변하는 것을 본 경험은 저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앞으로 시댁 볼 일 절대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확실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대 중반에 아이를 낳고 시댁과의 더럽다면 더러운 일을 겪고 나니 저도 좀 더 성숙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큰 일을 겪고 나면 성숙한다고 하잖아요. 7년의 시간 동안 둘째 아이도 태어나 내 가족이 단란하게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제 여동생도 결혼을 했고 아버지는 은퇴 후 치킨집을 차리셨습니다. 주말이 되면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갈 필요 없이 친정 아버지 치킨집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곤 했죠. 또 다행히 치킨집이 잘 되어서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고 서서히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회사 생활도 착실히 잘하고 있고요.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네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을 가까이서 봐서 그런지 너무 많은 돈이 있는 것보다 적당히 주변에 나누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댁과 연을 끊은 직후엔 신경이 쓰여 몇 번 수소문의 근황을 찾곤 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의 인간적인 기대를 바라지 말라는 남편의 조언을 끝으로 시댁 사람들의 근황을 궁금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들어왔어요. 정보의 출처는 대부분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지인들입니다. 아주버님과는 연락이 안 되어 제 남편에게 전화가 오거든요. 처음엔 남편 선에서 전화를 차단했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 온 전화를 통해 저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형이 돈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어디 있는지 아냐? 예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형이 어디 있는지 말 안 하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는 협박성 전화고요. 저희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가자 분노한 남편이 모든 정황을 캔 결과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할 당시 아주버님은 형님의 돈을 보고 결혼을 하기 위해 본인을 굉장히 엄청난 아이템을 가지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속였고 투자자가 확실치 않아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댔다고 해요. 실제로 아주버님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았고 어찌 보면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아주버님의 사업에 투자를 했고요. 하지만 사업에 대한 아주버님의 설명은 사실보단 꾸며내고 과장된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사업가보다는 사기꾼에 가까운 거죠. 또 투자자들은 아주버님의 사업보단 재력가이신 형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고 투자한 경우가 많았어서 형님이 선택한 아주버님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형님 집안에서 형님의 입지가 아주 불안해졌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형님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보다는 부모님 잘 만나서 그 돈으로 사업하고 이것저것 벌려놓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본인 노력과 재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흐린 판단력으로 아주버님을 만났으니 형님 부모님께서 형님을 어떻게 믿고 본인들 재산이나 사업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안 주죠. 형님이 아주버님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꼭 참고 넘어간 건 형님 집안에서 반대했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했고요. 형님은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성공할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본인 돈과 형님 집안 돈을 끌어다가 아주버님 사업에 쏟아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형님도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한들 애초에 부실한 사업 계획이 성공했을 리가 없죠. 이상한 낌새를 느낀 형님의 부모님은 더 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하다. 우리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불만이 너무 커져서 이걸 수습하는데도 힘들다. 라며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게 됐고요. 그렇게 더 이상 돈이 들어올 곳이 없자 주변에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자 저희에게 연락이 들어온 게 생각보다 늦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보다 아주버님이 벌린 사업은 망한 지 오래되었고 이미 쫓기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전말을 안 남편이 아주버님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자 저희 가족들은 다시금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간히 아주버님을 찾는 연락이 오는 듯 하지만요. 저희 친정에는 평화만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친정아버지의 치킨집이 대박이 났습니다. 아주 대박이요. 아주버님의 사업 때문에 저희 부부가 괜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저희 친정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는지 말을 안 했지만 제부가 아버지 치킨집 사업에 손을 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크기의 동네 치킨집이었을 뿐인데 제부는 아버지의 치킨 레시피와 우리만의 특징을 잘 살려 마케팅과 레시피 개발에 몰두했어요. 제부는 장인어른 레시피가 워낙 좋아 많이 손볼 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 결과 입소문을 타고 배달 주문이 폭발하더니 금세 여기저기서 분점을 내겠다는 문의가 들어왔죠. 겁이 많으신 아버지는 지금도 만족한다고 손살에 치셨지만 프랜차이즈 전문가와 협업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한 끝에 제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녔으니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제부의 전공 지식까지 살려 일권의 성공이었어요. 그렇게 제부의 손길이 닿은 이후 아버지의 치킨집은 여러 개의 분점을 내더니 대기업의 인수제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치킨집 브랜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넘기는 조건으로요. 금액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00억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조그맣게 노후를 위해 시작했던 치킨집의 규모가 너무 커지자 막연히 두려웠던 아버지는 대기업의 조건을 수락함과 동시에 이후에 개발되는 레시피와 마케팅 관련된 내용에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이 때문에 처음 제안했던 인수 비용이 조금 줄었지만 제부는 앞으로의 사업의 바탕이 될 기회를 얻게 되어 만족하고 아버지는 이후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하고 계십니다. 제부와 아버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겠지만 두 분이 만족한다면 된 거겠죠. 아버지의 치킨집이 어떻게 되든 사실 그건 저희 부부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남편과 저는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데 회사 앞을 지나가는 저를 누가 덥석 잡아 세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너무 변해버린 시어머님이 계셨어요. 왜 이곳에 계시는지 의문도 잠시. 제 눈에 두 분의 행색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비싼 옷으로 휘황찬란하게 두르셨는데 귀티는 없고 지저분하게 정돈되지 않은 머리와 어울리지 않는 진한 화장까지.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상대할 여유도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주저앉는 겁니다. 회사 앞이기도 했고 절대 놓지 않는다며 엉엉 우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어요. 남편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아이들은 친정에 잠시만 더 맡기겠다고 한 다음에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의 치킨집이 거액에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정확한 액수까지는 알지 못했지만요. 저는 치킨집 좋은 자리에 하나만 내달라는 부탁이나 하려나 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뻔뻔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뜨겁지도 않은지 차를 단숨에 들이켠 시어머니는 자기가 지금 갚을 돈이 좀 있는데 3천만 원만 내달라고 말을 했어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달라고요. 그것도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이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큰 돈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며 지금 네 아버지가 몇십억 받은 것도 다 알고 왔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모든 이목이 저희 쪽으로 집중되기에 남편이 오기까지 우선 진정시키는 게 먼저겠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 많은 돈을 쓴 거냐고요. 저희도 뭘 알아야 도움을 드리든 말든 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이후에 뱉은 말은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가부장적인 분이긴 했어도 그저 옛날 분이셔서 그런 거지. 사람이 가볍거나 교양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금 시어머니의 모습은 교양도 예절도 예의도 없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잣집 사모님들이 하는 계에 가입해서 프리미엄 마사지며 호텔 사우나며 골프를 마음껏 즐기셨다고 해요. 일정 부분은 형님의 돈으로 해결했지만 점점 형님의 지원이 사라졌고 이후엔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즐긴 즐거움 때문에 빚까지 내서 개에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만나는 사모님들과 구색을 맞춰야 하니 옷도 매번 비싼 걸로, 마사지는 제일 비싼 걸로 풀코스로, 사람이 체면이 있으니 가끔은 골프 비용도 척척 내고 말이죠. 자기도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형님에게 얘기하니 어머니, 저 이제 이혼할 거예요. 집에서 기철 씨랑 이혼을 하던 호적을 파서 나가던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네요. 저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못 해먹겠어요. 라고 말하곤 이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는 당분간 해외에서 쥐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모든 연락은 이혼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육두 문자를 섞어가며 형님 욕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가락을 가만두지 못하고 다리도 덜덜 떨며 불안한 눈동자로 형님 욕을 해대는 시어머니를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의문만 들었습니다. 부자들의 삶에 도대체 어떤 환상이 있으셨길래 자신이 이렇게 골마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망가지신 건지 잠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뻔했지만 그 마음은 남편의 등장과 함께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이혼해버리고 남처럼 갈라설 수가 있냐? 있는 놈들이 더하다 더해 라고 온갖 욕설을 섞어가며 형님 이야기를 하실 때쯤 남편이 나타나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화색이 되며 남편을 반겼죠. 우리 착한 아들! 시어머니의 행색에 남편은 매우 놀란 듯 했지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몰리던 말든 제 짐까지 챙겨 저를 데리고 나가는 남편 뒤로 시어머니는 울면서 화를 냈다가 친근한 척 손주들 이야기를 하며 다가오는 등 불안한 증세를 보이며 따라왔어요. 도대체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냐며 남편이 버럭 소리 지르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그 인간 바람나서 집 나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유흥이나 여자와는 관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유흥에 빠져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듣고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문제가 있음을 얘기했는데도 저희를 몹쓸 인간으로 만든 건 시댁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친정 부모님께서 집요하게 상황을 물어보셔서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시댁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 주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친정 부모님의 설득으로 정신이 불안정해 보이시는 시어머니는 시설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들은 이미 자신들의 욕심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신 것 같다. 나이 들어 손주들 재롱 보며 우아하게 살다 우아하게 죽을 수 있었는데 말년에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지 못할 것을 갖고자 무리하게 욕심을 내다 가질 수 있는 것마저 놓쳤으니 이젠 배 부르고 등 따시게 지낼 수 있게만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요.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니 감히 저희가 어떻게 안 된다 할 수 있었겠어요. 또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드는 것도 사실인지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에서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나 욕심을 내는 부분에서는 예전처럼 칼같이 차단할 예정이고요. 시어머니는 아마 그런 것도 욕심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에 한 차례 폭풍 같은 일이 몰아치고 평화롭게 살다가 또 다른 폭풍을 만나보니 왜인지 초연해지는 요즘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주변에 나누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지고 살다 그렇게 가자 라고 남편과 대화했던 내용이 떠오르네요. 저는 다시금 평화를 찾았습니다. 제가 평화를 찾은 것처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에게도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랄게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